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여덟 번째인 그 신라 주여왕의 업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는 사실 삼국 중에서 제일 약했어요. 그리고 진흥왕 때 신라가 좀 강해졌다. 하지만 그때뿐이다. 왜? 나중에 삼국 통일할 때 당나라를 끌어들이게 되죠. 네, 그래서 그렇게 러프하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외가 일본이 침략이 빈번했다. 그래서 일본하고는 뭐 교린 관계도 해보고 뭐 하지만은 외는 항상 그 신라를 쳐들어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백제할 때는 왜 얘기 안 나왔죠, 그죠? 친했다라는 얘기만 나오죠. 근데 여기는 좀 틀립니다. 이제 나옵니다. 자, 신라는 고구려 백제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가장 먼저 세워졌죠. BC 57년에 육부연맹체에서 박혁것의 거사관을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자, 지금 앞에서 고구려나 이제 백제는 왕왕 그러는데 신라는 사실 그렇게 불렀어요. 거사관, 차차웅, 이사금, 마리깐, 왕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정왕 이후에는 이제 왕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 당시 이제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사실 왕이라고 하기도 해요. 박혁것의 왕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불렀던 거를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기 위해서 제가 굳이 거사관, 차차웅, 뭐 마리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이게 왕이구나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라는 더 조용하죠. 4세기 후반까지는 큰 적이 없었어요. 물론 치열하게 싸우고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그렇게 대단한 시험에 나올 만한 그런 게 없으니까 뇌물 마리간부터 들어가겠습니다. 4세기 이제 뇌물 마리간 때는 김씨 왕위 세습제가 시행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전에는 왕이 누구예요? 박혁거세였네. 그죠? 근데 왜 김씨지? 박, 김, 이 셋이 돌아가면 1, 2, 3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건 아니고 거기서 그냥 그 왕이 나왔었어요. 근데 여기는 왕이 아니고 추대를 했죠. 그죠? 추대를 하다가 보니까 왕의 실권이 그렇게 세질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죽인다거나 이런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라기보다는 사실 그 화백 회의가 더 컸던 것 같아. 나중에 가면은 통일신라 때 가면은 화백 회의에 의해서 폐위된 왕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뇌물 마리간 때는 김씨 왕위가 세습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진안 지역이 이제 거의 신라 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진안에는 12나라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다 이제 정리가 되고 진안 지역이 확보가 됩니다. 왕의 칭호도 마립간으로. 그 전에는 뭐였죠? 이사금이었죠, 그죠? 이사금에서 마립간. 아까 말씀드렸잖아. 마립간으로 왕의 칭호를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백제가 쳐들어왔을 때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백제가 쳐들어왔을 때 가야 외하고 합해서 연합해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백제가 주도를 했죠. 그래서 침공을 강개토왕의 도움을 받아서 격퇴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광개토왕의 도움에 대해서 광개토왕이 도와줘가지고 격퇴를 하는데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아찬 대서지의 아들인 실성을 고구려의 볼모로 보냅니다. 결국 그 실성은 나중에 왕이 돼요. 자, 그리고 나제동맹하고 결혼동맹이 있었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누구? 비유왕과 룰지마리간, 그 다음에 결혼동맹은 동성왕과 소지마리간 간에 해서 고구려의 그 침략, 그러니까 장수왕 때부터 시작된 그 남하정책에 대비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게 됩니다.
자, 22대 지정왕 때는 이제 6세기 초입니다. 이때는 국호를 신라로 확정을 한다. 그러면 그 전에 국호 어떻게 불렀어요? 사라, 사로 뭐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는데 그거를 신라로 통일을 합니다. 그리고 왕에 대한 칭호도 마립간에서 왕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지정왕 이후는 이제 왕이라고 부릅니다. 이사벌을 시켜서 우상국 정벌을 했고, 뭐 이거는 노래도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아시면 됩니다. 지정왕 13년에 했나요? 그 다음에 전국을 주군현으로 확립을 하고, 그 다음에 우경, 소를 이용해서 농사 짓는 걸 장려하고, 그 다음에 시장이 열립니다. 시장이 뭐예요? 동시라는 시장이 열리는데 동시전을 설치해서 이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는지 감독을 합니다. 지정왕 때 대략적인 그 신라에도 기본적인 틀이 마련이 됩니다. 자, 그 뒤를 이은 법흥왕. 법흥왕은 연호를 건원이라고 사용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뭐 연호 다 나왔지만은 뭐 관계통왕은 영락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다 황제국유를 천명을 했다는 거죠. 누구한테도 저걸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가 상당히 늦게 들어와요.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서. 그래서 법흥왕 때 비해서 불교가 들어오는데 이 불교를 들여오는데 2차돈이 순교하는 그런 사건을 겪고 난 뒤에 불교가 공인이 되고 그 다음에 율령을 반포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불교 공인 율령 반포가 전부 이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고대 국가의 체제를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병부, 상대 등 이런 것들을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17관등제를 확립을 하고 결국은 이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이때 왕권을 강화를 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금강가야가 법흥왕 때 합병이 됩니다. 그 법흥왕의 뒤를 이어서 진흥왕이 이제 그 즉위를 하게 되죠. 진흥왕은 사실 대단한 왕이에요. 그 한강을 이제 그 성왕으로 뺏게 되죠. 그 뒤에 나오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화랑도를 국가제도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원하제도라는 게 있었죠. 그 원하제도가 있었는데, 원하는 이제 그 여자, 예쁘장한 여자를 이제 원하라고 지정을 해서 그 밑에 사람들이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그 원하로 뽑혔던 사람이 누구예요? 남모와 준정이죠. 근데 그 둘이 이제 그 남모가 준정을 시기해서 준정을 죽입니다. 그래서 남모도 그 일로 인해서 사형을 당하면서 원하제도가 흐지부지 되는데 그거를 다시 그 국가 내 제도로 환입을 시켜서 잘생긴 여자 말고 남자를 화랑이라고 세우고 그 밑에 낭도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랑도가 이 화랑제도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진흥왕 때 그 황룡사를 건립합니다. 원래 황룡사를 건립하는 게 궁궐을 건립하려고 그랬대요. 궁궐을 건립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누런 용이 나오니까 사찰로 바꿨다고 그래요. 지금도 가면은 그 황룡사 터가 있는데 굉장히 큽니다. 황룡상을 진흥왕 때 설립이 됐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강 유역을 확보해 백제 성왕이 여기서 전사되고 한강 유역을 확보하게 되는데 신라는 이때 진흥왕 때 드디어 그 한강을 차지하게 되면서 중국에 있는 국가들과 다이렉트로 문물을 교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 백제 고구려가 다 막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진흥왕 때 바야흐로 그게 가능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가야 병합해서 완전히 가야가 우리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진흥왕 때는 그 함흥평야까지 그 영토를 확대시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신라 시대에 가장 큰 영토를 가졌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진흥왕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순수비를 세웁니다. 순수비를 세우는데 4대 순수비 그러면은 뭐예요? 황초령비, 마온령비, 북한산비, 창령비 이렇게 되죠. 그리고 단양의 적성비도 세우게 되고요. 자기 그 뭐라고 그러죠? 영토 넓힌 거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겁니다. 그래서 연어도 이제 계곡, 태창, 홍제 이런 것들을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왕에 대한 호칭도 짐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답니다. 그러니까 짐이 우리 그 연속국 보면 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과인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왕이 그 짐은 과인보다 하나 위입니다. 그래서 짐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황제국이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을 한 때도 바로 진흥왕 시절입니다. 자, 진평왕 때는 고구려가 신라를 침입을 합니다. 어차피 이제 그 한강을 차지하다가 보니까 신라는 백제하고 고구려 공공의 적이 되어 버렸어요. 예,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서. 그래서 고구려, 백제가 수시로 신라를 침략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구려는 막강하잖아, 그죠? 고구려가 침략하니까 진평왕은 원강, 그러니까 그 승려죠. 예, 스님인 원강에게 그 걸사표를 짓게 해가지고 수에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이게 그 원강의 걸사표는 수나라에 그 고구려를 좀 어떻게 해달라는 그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진평왕한테는 아들이 없었죠. 그래서 딸한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 딸이 선덕여왕이에요. 그 선덕여왕은 황룡사에 구청탑을 건립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자장이 건의를 하죠. 그래서 이 황룡사 구청탑을 왜 건립했냐면 하도 저 뭐냐 그 외세 침략이 잦으니까 불심에 의해서 좀 자제시켜 보려고 건립을 했던 겁니다. 결국 뭐 나중에 없어지는 거지만 몽고 침입 때 없어져요. 그래서 황룡사 구청탑을 건립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분황사, 지금 분황사 남아 있죠. 분황사 모전석탑이 아마 이때 건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첨성대 이것도 이때 건립이 됐고, 그러니까 선덕여왕 때 많은 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자가 왕이 됐다 해가지고 상대등이었던 비담이 난을 일으킵니다. 네, 비담이 난을 일으키는데 이 비담의 난을 이제 김춘추하고 김유신이 진압을 시키는데 그 와중에 선덕여왕이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진덕여왕이 즉위를 하게 되고 상대등의 비담의 난이 진압이 됩니다. 진덕여왕은 집사부를 설치하게 됩니다. 집사부의 수장은 시중이죠. 네, 그리고 고구려 백제가 계속 쳐들어오니까 백제가 이제 쳐들어오니까 김춘추가 고구려로 가죠. 예,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연개소문한테 그 백제 좀 말려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연개소문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한강 유역 내놔라.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했더니 나는 왕이 아니라서 그럴 수가 없다. 그랬더니 그럼 너는 볼모로 잡아 나올 거야 해가지고 보내질 않죠. 근데 거기를 탈출해서 김춘추가 당나라로 가가지고 당나라에 요청을 하니까 당이 오케이 내가 도와줄게 해서 나당연합군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 하고 신라는 계속 이어지지만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그 통일 과정은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신라 전반기, 신라로 보면 전반기죠. 그때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저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요거는 하다 보니까 이게 빠졌네. 요거는 여러분들 이거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외 돌고리 한 팀이 되고 그 다음에 수나라와 당나라와 신라가 한 팀이 돼서 붙었다라는 것입니다.